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빌라왕 최근에 이제 빌라왕 전세 사기가 이제 문제가 됐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빌라왕 대신에 오늘 빌라 공주. 짠. 예. 빌라 공주입니다. 이제 돈이 없어요. 빌라왕이랑 빌라 공주는 돈이 없어서 가난한 나라의 이제 공주이기 때문에 돈이 없고요. 돈이 없어요. 여기가 이제 임대인, 이 건축주, 이제 빌라 사건의 경우에 신축 빌라에 대해서 많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신축 빌라를 건축한 건축주이자 임대인. 조물주의 건축주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런데요? 임차인, 이제 집을 이제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전세를 구하려고 이 사람하고 임대인하고 이렇게 계약을 이제 말을 하고 해서 전세금을 이제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팔아버렸어요 지금. 여기 팔아버린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돈을 제가 이렇게 줬지만 형식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계약할 때는 제가 이 집주인이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된 거죠. 저는 팔아버렸기 때문에 저도 손 털고. 근데 이제 이 전세금을 보통 신축 빌라기 때문에 시세를 잘 사람들이 저같이 순진한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전세금을 매매가랑 시세랑 비슷하거나 100%나 120% 잡아서. 높게 이렇게 잡아가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슨 이익을 벌이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빨리 팔아 좋고 빨리 팔아도 좋고 또 시세보다 많이 팔아도 좋고 손 털어서 이 좋고 사람은 바지인데 수수료 받아서 수수료 좋고. 받아서 좋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중개인은 이제 매매 수수료 받아서 또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받아서 좋고.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매매 수수료를 매매 수수료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저는 이제 2년 뒤에 이제 나가서 전세 보증금 주세요 했는데 거지 공주예요. 거지 공주이기 때문에 줄 수 제가 이제 없어요. 전세금을 떼릴 이제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 그냥 전세금 갖고 파티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이제 시세보다 높게 전세금을 했기 때문에 전세도 잘 안 나갈 수도 있고 아무튼 불안 요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빌라왕 사건의 대체적인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뭐 최대한 피해보는 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매일 경제 기사에서 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거를 위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요즘 첫 번째. 국토교통부 국가정보 포털에서 검색이 되는 검증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검증된 공인중개사에서 좀 더 안전하다는 얘기겠죠.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부동산 시세 파악을 하실 때 매매 대금보다 전세금이 상당히 낮은 걸 선택하시면 좋은데요. 근데 부동산 전문가들이 보통 한 70% 정도 전세금이 매매 대금이 한 70%, 70%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저희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기꾼 입장에서는 예. 갭투자가 100%면 갭투자가 네. 갭이 없으니까 내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70% 그러니까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70%면 내 돈 30%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매매를 할 때. 맞아요. 전세금이 이게 낮을수록 좋은 거겠죠. 매매 대금보다.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 다니실 때, 사무소 다니실 때 발품 다니시는 게 좋고요. 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꼭 한번 확인해 그 보세요. 인터넷 시세 사이트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매매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빌랑 사건의 경우에는 신축 빌라에서 이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매매 시세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등기도 이런 걸 이용하고 네, 등기부 등본도 깨끗하게 나오니까 이걸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 임대인이 그러니까 집 구하러 부동산에 갔는데 이 빌라가 전세도 물건이 나와 있는데 매매도 동시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꼭 확인을 하셔서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서류적인 부분에서는 특기사항 증명서 그러니까 선순위 근저당권을 이제 권리관계를 꼭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 증축, 개축, 불법 건축물인지 이게 도면에 나와 있는 건지 건축물 대장에 다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나중에 전세 보증금 받으려고 그랬는데 도면에 내가 106호 들어갔는데 도면에 106호가 없어버려요. 그러면 돈 못 받거든요. 이런 경우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 참 많고 그다음에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그러니까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이중계약은 아닌지
보증금 총액 같은 걸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빌라 사건 경우처럼 이제 전세와 매매 이렇게 해가지고 동시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를 하는데 갑자기 매매가 일어나고 이런 거는 좀 주의를 좀. 예전에 제 선배님도 한 번 당했거든요. 아, 오피스텔 맞았구나. 쪼개게 해가지고 도면을 봤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호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옛날인데 전세보증금 2,500만 원 오피스텔 그냥 못 받고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죠. 너무 안타깝네요. 네. 그러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집주인에게 세금 정보, 즉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 요구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걸 하냐면 만약에 이제 그 집이 경매가 넘어가면 경매를 통해서라도 보증금 받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경매에서는 세금이 그게 먼저 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게 좀 떼어먹일 좀 깎이겠죠. 아, 그쵸. 그런 걸 이제 요구하려는 거죠. 네, 그래서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소재지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밀린 세금 내역을 뽑아준다고 하니 한번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미납 국세 열람 제도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전세계약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랑 전세계약 당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집주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아직 등기사항 증명서에 잡히지 않았거나 전입신고 당일에 집주인이 대출을 실행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시중은행에 대출 실행 여부를 문의하고 주말이나 공휴일 계약을 피하는 것도 긍정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입신고를 하면 그 전입신고 하자마자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전입신고 했을 때 그 밤 12시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밤 12시, 그러니까 다음날 0시죠. 그때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집주인이 선순위 근저당권 같은 거를 잡아버리면은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 사기치는 네,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럼 네. 이런 걸 어떻게 피하나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뭐 여기 방금 말씀해 주신 게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네. 그 집주인하고 미리 특약사항 같은데 이런 거 못 잡도록 선순위 근저당권 같은 거를 이제 못 잡도록 이제 다 특약사항에 이제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해놓고 이제 안 되면 전세계약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뭐 손해배상을 청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해놓는다거나 이제 특약사항을 잘 적어두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또 방법이 있나요? 일단 네, 그다음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그러니까 TV 보면 HUG 허그라고 나오죠. 여기에 이제 꼭 가입을 하시고 집주인이 다른 보증기관이나 다른 채무가 있으면 이제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네. 참조하시면 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허그 전세보증보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이제 이제 이쪽 보증보험 회사에서 먼저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게 그 허점이 뭐냐면 전세계약서를 갖고 가야 이게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전세계약을 하고 나서 그 전세계약서를 들고 보증보험회사에 갔는데 그 계약을 거절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거절을 당하냐면 이제 뭐 집주인이 그 보증보험회사에 다른 채무가 있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거절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도의 허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거절을 당한 좀 황당하죠. 이제 허점이기 때문에 이런 건 나중에 보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정말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셔야 되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꼭 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전세계약이 끝나더라도 이제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이제 살림을 전부 빼지 마시고요. 왜냐면 이제 살림을 전부 뺐다가는 이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이제 부득이하게 인사를 하신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셔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이사를 네. 안 가시는 게 좋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이제 임대차 계약서에 이런 특약을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률 자문을 좀 전세보증금이 이제 이게 억대잖아요. 몇 천만 원이 될 수도 있지만 좀 크니까 변호사나 여기 변호사한테 가셔가지고 법률 자문을 좀 구하셔가지고 특약을 임대인이 이런 협조를 안 할 때는 전세계약을 취소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손해배상금으로 어떤 얼마를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특약사항을 좀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네. 사안이네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한 마디씩 이제 빌라 공조 먼저. 저와 같이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 계약을 많이 안 해본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런 전세 사기 계약에 무지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전세 별로 안 해봤어요. 네, 우리 어른분들도 많이 그러시니까 꼭 한번 이 영상을 엄마랑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부동산 공업에서 투자 이렇게 사기꾼들이 사기치려고 그러면은 답이 없죠. 그렇죠. 음.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이렇게 촘촘한 게 이렇게 예. 다 알아봐도 예. 사기치려고 하면 사기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슬프네요. 좀 이렇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기 운변님이 전문가시니까 운변님한테 꼭 문의를 해보시고 이제 꼭 전세 구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사회 초년생 분들은 꼭 사기 안 당하시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송관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전세 사기는 다양하고 유형이 그 빌라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유형이 또 다양할 수도 있고 또 뛰는 놈이 나는 놈이기 때문에 사기가 또 점점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항상 허점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조심도 조심하셔야 되고 또 그래도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는 좀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정부나 이제 정책적으로 이런 허점이나 미비점은 좀 보완이 앞으로 좀 필요하겠다라는 게 네, 그렇네요. 결론이에요. 네, 다른 분들도 이런 거 참고해서 전세 사기 계약 미리 예방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